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했는데요. 이날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주신 씨를 향해 생전에 부친을 괴롭혔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배 의원은 다만 장례 뒤 미뤄둔 숙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병역비리 의혹에 관한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되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주신 씨의 부친께서 18년 전 쓴 유언장이라는 글에는 정직과 성실이 가문의 유산이라고 적혀 있다며 박주신 씨가 부친의 유지를 받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달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배 의원이 언급한 2심 재판이 주신 씨 관련 재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12일 배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다 틀렸다면서 배현진 의원이 거론한 2심 재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박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는 2013년 무혐의 처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박주신 씨는 2012년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하고 강용석 당시 국회의원이 제기한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했다면서 그러나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의혹 주장은 지속적으로 유포됐고 이를 주장한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주신 씨를 당사자로 하는 2심 재판이 아니라 박주신 씨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송 대변인은 배현진 의원이 언급한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은 박주신 씨가 해소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미 전 국민에게 검증된 사안을 되살려내 정치 공세를 자행하는 이들이 끝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재판과 이미 무혐의로 최종 판결난 재판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정쟁을 위한 비판, 자신의 존재감 부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던 건데요. 오죽하면 척척석사, 모든 문제 연구소장 진중견까지 배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을까요? 그는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어디 꺼리도 안 되는 것을 주워와서 그것도 부친상 중인 사람을 때려대니 도대체 머리에는 우동을 넣고 다니냐라며 야당이라고 하나 있는 게 늘 옆에서 똥볼을 차고 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간만에 가뭄에 콩나듯 옳은 소리를 한번 했는데요. 하지만 그 밥에 그 나물, 배현진이나 진중견이나 인 거죠. 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엄청 지저대는 진중견 씨를 포함해서 말이죠. 앞으로는 국회의원 후보를 선발할 때 필기 시험도 보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게 적어도 자격 미달, 수준 미달 인간들을 걸러내는 최소한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끝난 걸로 생각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청장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청장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장관에 대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문고리 권력 논란을 연달아 반박했는데요. 이는 대검에서 언론 프레이하며 추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데 따른 강한 경고로 보여집니다. 그는 오보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이날 오후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산사로 간 뜻은 제게 로비를 하지 말라는 경고였다며 하다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문고리 탓을 한다고 썼습니다. 이어 저와 소통을 막거나 전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라면 오보 시정을 요청한다.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추 장관은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해 독립수사본부 구성 여부를 두고 윤석열 검찰청장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는 윤 청장에게
최후의 통첩을 보낸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산사를 찾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을 것에 생각이 미칠 뿐이다라는 의미심장한 글과 함께였습니다. 이때 산사를 찾은 이유가 검찰이나 법무부 간부 등으로부터 오는 설득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는 셈인데요. 추 장관이 휴가를 낸 시점은 대검찰청과 법무부 간부 사이 물밑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무렵이었습니다. 법무부가 먼저 독립수사본부 건의안을 제안해왔고 윤 청장은 이를 추 장관의 뜻으로 받아들여 이를 정식으로 제안했다는 게 복수의 대검 관계자들의 설명인데요. 이후 휴가에서 돌아온 추 장관은 독립수사본부안을 거절했고 윤 청장은 끝내 수사 지휘를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그 대검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특임 검사와 관련된 그런 협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보고를 하려고 그럴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산에 가버리셨죠. 네. 절에 가셨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보고를 직접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좌관들이 커트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보좌관들이 전화를 안 바꿔준 경우도 있었어요. 절에 가 있는 동안? 절에 가 있는 동안에. 네. 그거를 가지고 대면 보고를 안 받는다라고 확대해서 보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요. 그 당시에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받아라 말아라 어떻게 말해라까지 옆에서 추미애 장관이 다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휘를 이행 이제 하게 되면서 프레임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 건도 그렇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원희룡 지사가 국정농단 최순실의 최서원의 버금가는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결국 추미애 장관이 독단, 고집스러움, 측근 정치, 비민주 해서 실은 법무부 내에서도 추미애 사람들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법무부 바깥에는 또 최강욱 같은 이런 측근들이나 비선 실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추 장관은 이보다 앞서 페이스북에 마치 제가 법무부 과장들 대면 보고를 받지 않고 보좌관을 방패로 삼고 면담조차 거절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비민주성을 생리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썼는데요. 자신이 법무부 간부들의 대면 보고를 거의 받지 않고 과거 의원 시절부터 자신과 함께했던 이규진 정책보좌관을 통해 보고를 받는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 돌파하는 것은 물론 윤 청장에 대해서도 연일 압박하며 광폭 행보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곧 있을 검찰 인사에서도 윤 청장의 남은 측근 전부를 물갈이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2020년 7월 13일 오늘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작금의 이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곁에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친구이자 동지이자 선배이자 아버지 같은 분, 쉽게 놓아드릴 수 없는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까요? 평생 시민을 위해 노력하신 당신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평안히 쉬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황망하게 떠나신 당신과의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가, 서울시장 박원순과의 이별을 참으로 애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친구 박원순은 저와 함께 40년을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와 함께 부동산 대책을 이야기했던 바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제가 장례위원장으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전혀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애석하고 참담합니다. 제가 아는 박원순은 참으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때 그 모범생이 김상진 열사의 죽음을 추모하며 반유신 시위에 참여했고 그래서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되기를 포기하고 1년 만에 다시 인권 변호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군사정권 하에서 희극 사건들을 도맡는 용기와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인권 변호사들이 변론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찰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는 그런 공작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인권 변호사 박원순은 척박한 시민운동의 길을 닦았습니다. 시민운동가 박원순은 참여연대와 아름다운 가계로 대변되지만 넓게 보면은 한국 사회 시민운동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2011년 지리산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순간 수영 깎고 내려오세요. 내일까지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는 내려오셨습니다. 친절한 원순씨라는 그의 별명처럼 서울시 수장으로서 서울 시민들이 친구이자 소탈한 옆집 아저씨와 같은 시장으로 시민들을 위해 열정을 바쳐서 일을 해왔습니다. 인권 변호사에서 시민운동가 서울시장에 이르기까지 고인이 걸은 길과 해낸 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큽니다. 그 열정만큼이나 순수하고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이기에 그의 마지막 길이 너무 아프고 슬픕니다. 이제 남은 일은 뒷사람들한테 맡기고 편히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랜 친구 박원순 시장님, 한평생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소박하고 인간적으로 살아가기 쉬운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삶을 즐겁게 해오셨습니다. 저도 당신이 그동안 그토록 애정을 쏘았던 서울시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옆에서 돕겠습니다. 2020년 7월 13일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추모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